안녕하세요. 천지 수인당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네. 2026년을 맞이해서 네. 제가 궁금한 게 네. 이제 이재명 씨의 과연 올해 운기가 어떤지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재명 씨요? 네, 근데 생년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서 연도만 정확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당이 생년월일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앉으면 전 보는 게 저희 무당이거든요. 네. 그 사실은 주소 생년월일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느껴지는 기운 그대로 올 한 해 과연 이재명 씨 운기가 어떻게 보이시는지? 느껴지는 운 그대로요. 네. 대통령은 됐죠. 대통령은 왜 됐느냐? 정말 그냥 사람은 그러잖아요. 한순간에 뭐가 터진다. 네. 예, 바로 그겁니다. 한순간에 터지는 걸 딱 하고 잡았어요. 네, 잘 잡았죠. 잡는 건 선수지 않습니까? 네. 운기 없습니다. 네, 작년에는 운기 있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로 경제가 어려운데요. 그게 어떻게 운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나라 경제도 대통령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못 살았을 때 박정희 대통령 우리나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분 운 좋습니다. 사람은요, 내가 운이 있어야 내 자식들도 잘 되는 거예요. 내 형제 신자도 잘 되는 겁니다. 하물며 내 자식이 잘 되고 형제가 잘 되는데 내가 운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으니 나라 꼴이 뭡니까? 그쵸. 바닥을 띄고 있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다 죽는다는 곡성소리를 못 들으시나 봐요. 도대체 방송에 PD 작가들은 뭐 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 나오면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언론사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왜 셰프 음식 만드는 데 나가서 시컷 웃다가 대통령이 들어가면 답니까? 그쵸. 대통령 뽑아놓으니까 연말에 셰프 음식 만드는데 그쵸. 아니 거기 나가라고 뽑았습니까? 아니죠. 연말이면 진짜 운이 좋으면 그렇게 나가도 좋아요. 운이 있으니까 가만히 앉아도 대박이에요. 운이 있으면 안 해도 됩니다. 밑에 보좌관들 많죠. 또 국회의원 많죠. 시의원들 많죠. 운이 있는데 뭐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운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나라 경제가 꽝인데 정말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럼 운기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안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안 좋으니까 이렇게 제가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네. 올해 몇 월 달이 가장 큰 위기가 될 걸로 좀 보이시나요? 이번? 지금 원래 음력으로는 12월 30일이 25년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력으로는 2월이죠. 네. 그러면은 4, 5, 6 다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것들이 논란이 되는 게 이런 과거라든지 네.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진실들이 좀 밝혀지는 시기가 올 한해 올 수 있을까요, 선생님? 당연히 밝혀져야죠. 그거는 누가 밝히라고 안 해도 대통령이 나서서 밝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경제는 똘똘 뭉쳐서 잘 살게 부강하게 안 만들어주고요. 정말 그런 거는 참 똘똘 뭉쳐서 네. 잘도 피해갑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세금 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네, 선생님. 내 세금이 왜 글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온 게 없어요. 없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진짜로요. 그리고 지금 네. 어떻게 보면 재판도 계속 네. 미루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떤 변화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 보이는 게 있을까요? 현직이라는 게 뭡니까? 현직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어요. 네. 총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그 무기가 사실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권력이지 않습니까? 네. 이 권력의 무기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총보다도 칼보다도 총칼 필요 없어요. 권력 앞에서는 아무 행위를 못합니다. 총하고 칼은. 권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궁무진하게 많은 걸 누리고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잘도 피해가죠. 원래 잘 피해가는 분인데
권력이 있는데 얼마나 잘 피해가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밝혀진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네. 권력을 쥐고 있는 한은 어떻게 하든 피해간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이 사람이 운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했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네. 과연 끝까지 이 대통령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중간에 내려올 것인가라는 것도 많이 궁금해하세요. 저는 네. 내려오는 거는 사실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쵸. 그거는 왜냐면요, 경기가 바다가 아닙니까? 네. 이 정도로 경기를 만들어 놨으면 내려가야 맞는 거예요. 하야라는 말이 여기에 필요한 거예요. 예. 그렇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칼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권력이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고요. 그 권력 노름을 굉장히 잘하고 있죠. 네. 나라 정치는 못해도. 예, 나라 정치는 솔직히 못합니다. 예, 못하지만 권력 노름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쉽게 그렇게 조사를 받는다, 하야를 한다. 이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네네. 그러면은 선생님, 예,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오는 게 내년에 이제 한 6월 이때쯤? 네, 그때쯤이 어떻게 보면 큰 위기가 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네. 뭐 그때부터 이제 계속 많이 힘든 일이 많이 생기죠. 네. 근데 저는 대통령이 제발 힘든 일이 안 생기기를 바래요. 왜 그러느냐? 그 힘든 일이 생기면 바로 국민하고 연결된 거 아닙니까? 이 사람 개인적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이 개인이 만약에 조사를 받고 이 개인 한 사람이 움직여서 그 사람의 고통과 감내를 갖는다면 그거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대통령으로서 무엇인가를 운이 없어서 잘못하고 실수를 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왜 국민들이 대통령 때문에 피해를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국정을 잘못 운영하니까요. 정말 말들은 뻔들하게 잘합니다. 근데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말 잘하니까 뭐 국민의당, 더불어당 이렇게 하면 뭐 높이 올라갑니다. 네. 투표권은 올라가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조사하는 거 리서치도 보면은 올라가고요. 근데 그거는 나라 정책이 정말 잘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 자체가 문제들이 다른 당이 많이 있고 네. 다른 당이 현실적으로 단단한 당이 없다 보니 현직 당이 그래도 모든 거는 힘을 쓰고 있으니 보이는 거는 그래도 믿고자 하는 마음에서 지지를 해준 것이다. 사실은 저도 지지했습니다. 왜냐? 나라가 일단은 탄탄해야 되니까요. 네. 나라가 살아야 저도 살죠. 그래서 지시는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정말 좀 암울한 이런 시기인 것 같고 많이 힘든 네. 시기인 것 같아요. 또 네. 이럴 때일수록 저희 국민들이 하나를 더 힘내서 또 하나로 뭉쳐가지고 또 나아가야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이거보다 더한 우리가 6.25서부터 새마을운동 정말 이런 거 아실라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고비고비 다 겪었습니다. IMF도 겪고 또 최근에 코로나도 겪고요. 하지만 코로나는 병일 뿐이죠. 하지만 국가가 위태로우면은 이거는 나라님도 못 말린다 그랬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도 마음 흐트러지지 마시고 나라가 정말 제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부지런히 우리 같이 노력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병오년 새해가 밝았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 한 인물의 신년 운세를 여쭤볼까 하는데요. 가장 선생님 채널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탈도 많았던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아휴, 저랑 떼어내야 뗄 수가 없는 분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그냥 올해 병오년 신년 운세나 운기, 기운들을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오늘은 사주 없이 그냥 선생님께 신점을 한번 의뢰를 드려볼까 해요. 네. 그래서 이 대통령을 봤을 때 느껴지시는 기운, 그냥 나오시는 대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병오년에 들어서서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건데 병오년은 불의 기운이 세다 그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불의 기운이 세지게 되면은 내가 급하게 가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타 들어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네. 불이 세다 보니까. 네. 근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한테는 이 병오년의 기운이 숨겨졌던 게 드러나고 평가가 왜 대중들의 평가가 있잖아요. 국민들의 평가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지지와 반대가 점점 뚜렷해지실 거고요.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쌓아온 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대통령 되신 지 1년이 안 됐잖아요, 아직. 그렇죠. 네. 안 됐는데 그 동안에 해오신 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요것도 건드려보고 저것도 건드려보고 했던 게 확실히 결과가 표면으로 드러나요. 예를 들면은 지금 가장 크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민생지원금이잖아요. 그게 민생지원금이 사실은 목표가 시장 활성화였잖아요. 근데 시장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이 지금 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계획들, 그 해놓은 것들이 다시 이 병오년에는 모든 게 다 평가가 나올 거고요. 그래가지고 명예와 논란이 동시에 커질 수 있는 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좋으면 엄청나게 좋을 것이고 안 좋으면 엄청나게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해예요. 네, 극과 극인 해예요. 뭐 아니면 도인해.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정치, 권력 이쪽으로 조금 보자라고 하면은 상반기면은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정월에서 음력 6월이에요. 상반기 쪽으로 보면은요, 기존에 이슈됐던 게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 보면은 이제 와이프분 되시는 분, 영부인 되시는 분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님도 그렇고, 옛날에 이렇게 조금 가정적으로 이렇게 있었던 일들도 재점화되고 막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존 이슈가 재점화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법, 제도, 아니면은 뭔가를 검증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요. 이건 다시 잡아야 되고, 저건 뭐 해야 되고, 요건 뭐 해야 되고, 사람들 입방아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입방아로 계속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올해 같은 경우는 공격도 많이 하실 거고, 그러니까 말이 이분이 원래 세잖아요. 말이 센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팍팍 내지르는 게 있어. 그런데 그게 작년보다 올해가 더 그럴 거야. 그래가지고 막 지르는 거, 그리고 자기가 불리하면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공격과 방어 태세가 엄청나게 심할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리고 다만 이분을 지지하는 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지지층은 오히려 더 결집되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압박이 강해질수록 내부 단속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제 국회라는 게 이제 대통령님의 직속 저거잖아요. 그게 이분한테는 어떻게 내부 단속이란 말이에요. 요 내부 단속, 국회를 단속을 해야지만 이분이 그래도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나마 가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반기 쪽으로도 이렇게 보자라고 하면은 하반기는 흐름이 한번 뒤바뀌어요. 한번 뒤집어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뒤집어지면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지만서도, 이게 이분이 상반기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 그래서 이분이 상반기 때 조금 마음을 다시 잡고, 내가 대통령이 됐다고,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면 왕이잖아요. 옛날로 따지면 왕이 됐다고 기세등등하게 어깨 피고 막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한 번 더 수그리고, 왜 변을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 그래요. 그것처럼 머리를 좀 숙이시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하반기 때는 좋은 소식이 있으실 것이고, 지금처럼 그렇게 너무 막무가내로 국민들 생각하네, 뭐 하네, 이런 핑계 말고, 정말로 진심으로 가신다라고 하면은, 하반기 때는 조금 더 나의 지지층이 더 많아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분이 위기 돌파형 이미지가
강화가 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조금 불리하면 어떻게든 다른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이거는 제가 계속 얘기했을 거야. 맨 처음부터. 이분이 뱀 같다고. 뱀 같다고. 눈이 뱀 같은 게 아니라 이분이 뭔가를 했을 때 이렇게 잘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남들이 봤을 때는 아, 저 사람 또 피하네. 저 사람 어떻게든 또 돌파했네. 저 사람 또 위기 잘 피했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요런 위기 돌파형 이미지가 팍 박혀버리면 내가 그나마 있었던 지지층, 내가 꾸며놨던 그 지지층들도 꾸며놓을 수는 있어요. 내가 지지율을 꾸밀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지하는 층이 점점 줄어든단 말이죠. 그런 거 좀 신경 쓰셔야 되고, 주변의 세력을 조금은 이렇게 재편하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재편할 가능성도 좀 커요, 이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좀 불리해지니까 또 이렇게 갈아치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는 내가 조금은 손해보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명예가 조금 떨어지는 격이니까 그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 제발. 물론 정치가 그렇다라고 하지만서도 그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분 같은 경우는 명예도 뭐 지지층한테 명예도 높지만서도 어떻게 보면 현재 같은 경우는 논란도 많아요. 논란도 많은데 병오년에 들어서서는요, 명예를 지키느냐 논란이 더 커지느냐예요. 이 논란이 더 커지게 되면은 관제수도 걸리겠죠. 관제도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질타도 많이 받을 거란 말이에요. 잘 풀리면은 결단력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꼬이면은요, 제가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독선적이라고, 독단적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북한 가서 사는 게 낫겠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너무 공산주의가 돼버려요. 이게 안 되면. 그래서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또 이 사람이라면 또 뭘 하겠네.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이 말의 기운이 세단 말이에요. 어쨌든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발언 한마디가 남들한테는 말 한마디가 요만큼의 저거라고 하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크게 증폭이 돼버려요. 그러니까는 메시지, 뭔가를 알려줄 때는 핵심적인 걸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무조건 이 사람 불리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꾸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대통령님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요새 많아요. 근데 병오년은 특히나 더 많으실 거예요. 내 화를 내가 주체를 못하는 게 많으시다고요. 그러다가 팍 해놓고 나중에 뒤돌아서 이러면 안 되지 싶어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이미지 메이킹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이게 오히려 이 사람한테는 독이 돼요. 그러니까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감정을 많이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국무회의, 국회회의 이런 것도 하실 때도 좀 감정 잘 다스리고 생각을 좀 정리하셔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요, 올해는 충돌수가 좀 세요. 그래서 기존 권력층에서 그 왜 기존에 있는 뭐 민주당 아니면은 저거 국민의힘 막 이렇게 있고 뭐 다른 당도 있고 자유당도 있고 뭐 몽당 많잖아요. 그런 당들과 좀 대치를 많이 해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과. 그래서 내부 갈등이 저희 국민들은 솔직히 그 회의에 잠깐 이렇게 TV에 보여주는 거 말고는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저희가 알 정도로 이렇게 좀 수면 위로 드러난다. 그리고 가까운 내가 가장 가까운, 그리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로 인해서 좀 변화가 생겨요. 변수죠,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한테는 변수라서 내 사람들, 내 밑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 이 사람들 관리 간섭 잘 안 하시면은 조금 힘든 해가 될 수도 있어요. 특히나 어떻게 보면 참모라 그러나요? 내 측근을? 이런 사람들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다른 구설이 안 돌고, 다른 사람들한테 입방아가 안 올라요. 그리고 이제, 자금. 어쨌든 대통령님도 나라 돈으로 굴리는 거잖아요. 경제를. 이제 자금 쪽으로 조금 보자라고 하면은요, 자금이나 조직 쪽으로 좀 보자라고 하면, 조직은 조금 커져요. 근데 이게 조직이 커지면서 들어가는 돈도 많아져요. 몰라요. 이 대통령님이 지금 만약에 우리가 뭐 행정부가 있고 뭐가 있는데, 행정부랑 기존에 있는 이런 부들만 있는 게 아니라 새롭게 이렇게 또 개설하려는 게 있나 봐.
뭘 만들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뭔가 개설을 하려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그런 거 아니면은 이 행정부에서 하던 일에서 뭔가 추가적으로 더 넣으시려는 게 있나 봐요. 그걸로 인해서 비용이 또 많이 나간다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금전에 흐른다라는 소리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질타도 받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응원도 받을 것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인간 스트레스로 인한 체력 소모도 많아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요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거에 인해서 우리나라의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커지고 국민들이 좀 힘들어진다. 국민들이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진다라고 해요. 말로는 국민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이 편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지만은요, 결국 그대로 받는 건 국민들이거든요. 그거 생각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신점도 신점이지만 그냥 한 사람으로서, 한 국민으로서 부탁드리는 거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지층이 조금 결속력이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후원도 들어오는 건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세 발의 피다. 그러니까는 절대적으로 뭔가 하나를 해내서 뭔가 업적을 남기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면 정말 국민을 위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요, 불의 기운이 세다 보니까요, 이분이 불의 기운이 센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미지 메이킹 하는 것도 있다 보니 좀 내가 잠잘 시간을 잠도 안 자고 좀 움직이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조금 과로, 혈압 이런 쪽으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간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도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는 체력 관리를 잘 하셔야 정치도 잘 하신다라고 전 봐요. 그러니까 체력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자라고 하면은요, 병원에는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한테는 절대적으로 조용한 해가 아니에요. 그냥 안정적으로 가는 해가 아니고요. 변화 변동수 많고요. 시끌시끌한 해이고요. 그리고 뭔가 하나를 해서 하더라도 판이 엄청나게 커지는 해예요. 그리고 지지와 반대가 동시에 극대화되는 해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추진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추진하셨으면 좋겠고, 위기를 이용해서 체급을 키우느냐 아니면 이 위기로 인해서 더 큰 위기에 빠지느냐거든요. 그러니까는 올해 같은 경우는 통제력, 자제력, 절제력 너무 급하게 가지 마세요. 좀 급한 성격이기도 해요. 자기 나름대로 많이 생각해왔다라고 하지만 좀 급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병원년 운기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 지금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나서 작년까지는 너무 혼란스러웠다라고 하면 올해는 이분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큰 기회 아니면은 큰 재난 같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같이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또 뭐 중반기나 하반기에 또 이런 사건이 또 생기면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점사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